안녕하세요. 아이위드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원입니다. 오늘은 색소에 대한 색채, 어떤 색깔로 배합이 되면 이런 색깔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더빙 형식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브라운 중에서도 라이트 브라운, 옐로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브라운이고요. 여기에다가 파란 계열을 한 방울 믹스를 해서 색을 섞어서 바로 옆에다가 비교하려고 색을 비교 분석 색깔을 칠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레드죠. 자, 이번에는 주황 계열의 레드 계열의 색을 한 방울. 저희들이 왜 중화를 하다 보면은 파란 계열의 색소가 필요할 때도 있고 레드 계열의 색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죠? 회색 계열의 눈썹은 레드 계열, 따뜻한 계열의 색이 필요하고 또 빨간색의 눈썹에서는 잔색이라고 그러죠. 잔색이 빨갛게 남은 눈썹에서는 또 파란 계열의 쿨 브라운이 필요하죠. 이때 색을 믹스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두고 중화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데이터 분석을 만든 겁니다. 이제 원 컬러는 라이트 브라운 중에서도 옐로우, 그죠? 옐로우 코어죠, 코어. 코어인데 이게 보통 칼라소스 색소에서는 코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거의 뭐 노란 계열의 밝은 계열의 라이트 브라운이죠. 일반적인 뭐 색소들이 다 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뭐 이거를 라이트 브라운이다 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 정도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노란 계열을 지금 좀 많이 넣어서 조금 더 코어 색깔 라이트 브라운 계열의 색을 좀 믹스를 더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색소 믹스기를 쓰셔도 좋아요. 쓰실 때는 실질적으로 그 색을 쓰실 때는 직접 피부에 하실 때는 믹스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노란 계열 믹스를 한 거, 또 옆에는 빨간 계열, 파란 계열. 중화라는 게 제일 기본적인 색이 빨강, 파랑, 노랑. 그 외에 이제 토프나 우리가 쓰는 버블검이나 또 베이지 계열이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색 계열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펼쳐봤습니다. 지금 두 번째 테스트를 할 색소는 우리가 흔히 칼라소스에서도 잘 쓰는 계열의 색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화면에서 보기에는 조금 많이 짙어 보이는데 뭐 위에 있는 코아 색깔보다는 많이 짙은 계열의 브라운 계열이고 그리고 똑같은 과정으로 색소에 파랑 색소 한 방울 믹스해서 중화 색소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확실히 이제 카키의 느낌이 짙죠. 파랑이 없으면 초록을 쓰시면 됩니다. 초록 계열. 초록은 국내에서도 지금 시판되는 색소들이 있죠. 이제 파랑이 중화하기에는 오히려 더 번트 색소입니다. 번트 색소가
좀 붉어 보이는 초코 브라운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색소는 이제 초코 브라운에 속하는 색소인데 번트가 생각보다 파란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색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레드, 자 주황. 뭐 딱 이 색소를 써야 됩니까? 그리고 뭐 제가 칼라 소스 지금 광고하려고 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있는 지금 색소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확연히 비교되는 색소들을 몇 가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뭐 위에 코아 같은 경우는 라이트 브라운, 지금 현재 번트는 뭐 초코 브라운, 조금 전에 섞었던 거는 좀 레드를 한 방울 섞었던 거죠. 색이 전환되는 비교점을 잘 보시면서 원장님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색의 분석력이 눈으로 훨씬 더 많이 있게 되거든요. 지금 노랑입니다. 노랑은 어떤 종류에 쓰이냐면요. 색을 조금 더 밝고 색에 있어서의 부드러움과 좀 가벼운 느낌으로 너무 짙은 계열을 한층 더 좀 부드럽게 보이기 위한 색소 중화에서도 노랑 계열은 꽤 괜찮은 색소입니다. 활용을 잘 하시면 번트는 보기에는 초코 브라운 느낌, 코아는 따뜻한 계열이지만 좀 옐로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이죠. 이럴 때도 조금씩 노랑을 더 믹스를 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소프트해 보이는 눈썹을 표현을 할 때는 노란 색소를 한 방울 섞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번트에다가 노란 색소를 한 방울 섞었습니다. 그죠? 훨씬 더 색이 톤 자체가 명도는 낮아지고 채도는 약간 떨어지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세 번째는 이건 코아처럼 우리나라 반영구인들이 잘 안 쓰는 초콜릿 무스라는 색소인데 초콜릿이라고 하니까 초코 브라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따뜻한 계열의 브라운의 계열인데 번트보다는 조금 밝은 색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좀 파란색을 한 방울 섞어서 중화 개념의 색소를 믹스를 해 봅니다. 저렇게 이쑤시개 면봉이라 그러죠. 저런 걸로 믹스를 하셔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꼭 이제 믹싱기를 쓰시는 게 좋아요. 자, 파란 계열을 한 방울 섞어서 옆에다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칠해 보면 확실히 카키 브라운의 느낌이 많이 나죠. 제가 최대한 색소 표현이 잘 될 수 있게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잘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초콜릿 무스의 자체적인 따뜻한 계열에서 파랑을 넣으니까 당연히 카키의 느낌이 나고요. 지금 이제 레드 계열인 주황 계열의 색을 한 방울 믹스를 하면 이제 회색이나 잔 회색으로 남아있는 눈썹에는 원톤으로 중화가 가능하겠죠. 근데 너무 짙게 회색으로 남아있거나 오래되신 분들은 레이저로 빼시고 하시는 게 알맞습니다. 잔색이 남아있어서 레이저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중화 이렇게 들어갈 때는 레드 한 방울 섞는 게 좋고요. 자, 확실히 초코 브라운의 느낌이 더 짙게 나타나죠. 레드를 섞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초콜릿 무스에다가 옐로우 섞으면 자, 옐로우의 특징이 부드러워지고 채도는 좀 낮아지나 색톤이 소프트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색소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추천드리기는 옐로우 중에서도 색이 너무 짙거나 저채도인 색은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저렇게 조금 맑고 밝은 계열의 노랑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색소를 쓸 수 있습니다. 확실히 비교해보면 옆에 색소랑 톤이 밝아지면서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노랑은 그 중립적인 색소 자체를 중화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토프죠. 또 그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많이 쓰죠.
예, 칼라 소스를 조금 쓰시는 분들은 스피니쉬 색소를 잘 아실 겁니다. 브라운으로 따지게 되면 블랙 브라운과 다크 브라운의 중간 사이? 국내 브랜드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쿨 브라운이면 보통 이제 차가운 계열의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붉은 색깔 눈썹, 예, 좀 빨간 눈썹에는 스피니쉬 색소가 꽤 괜찮고요. 그래도 중화가 좀 힘들 거다 그러면 초록이나 파란 계열의 색소를 믹스해서 피부 중화에 쓸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또 좋습니다. 활용 가치를 제가 보려고 이렇게 색소에다가 믹스하는 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스피니쉬 아이의 파란 계열 이렇게 했을 때 붉은 눈썹에 색이 중화되는 걸, 피부 중화되는 걸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또 스피니쉬 아이의 색소를 활용을 꼭 하고 싶은데 좀 회색깔로 변환되는 게 좀 두렵다 그러신 분들은 또 주황 계열의 색소를 믹스해서 잘 믹싱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합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중화의 느낌으로 한 2방울 정도 넣는 기분인데 색소 중화할 때는 1방울 정도만 조금만 줄여서 넣는 것이 또 활용하실 때 또 좋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빨간 계열의 색을 스피니쉬 아이와 썼을 때 회색을 좀 방지할 수 있는, 회색이 나중에 발색을 방지할 수 있는 색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니쉬 아이는 제가 그 푸른 계열의 쿨 브라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 노란 색소 1방울 제가 조금 넣었죠. 예, 왜냐면 너무 많이 넣으면 회색으로 전환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더니 자, 쿨 브라운이라는 느낌에서 노랑을 넣었더니 어때요? 약간 좀 카키 브라운의 느낌도 나죠. 그죠? 그래서 너무 짙은 카키 브라운에다가 깊이 조절을 잘못해서 피부에 주입이 많이 되면 회색으로 전환될 확률이 커요. 이런 거에서도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약간 좀 카키 브라운의 느낌으로 가지만 색소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색으로 전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에게 쓰기에 좋겠죠. 여자분들도 많이 붉으신 편들은 좀 좋으실 수 있어요. 활용을.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키친타올이 왜 좋냐면 흡수력이 좋고 색에 있어서 배합을 어떤 색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옆으로 펼쳐지면서 어떤 색의 계열이 들어갔는지 이제 물을 한 방울, 그냥 일반 물입니다.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보면은 흡수가 가쪽으로 펼쳐지면서 메인적인 색깔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펼쳐지면서 일반 휴지보다 이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혼자서 색소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뭐 브라운을 어떻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섞어서 이 브라운이 만들어지는지 색 배합에 있어서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키친타월 같은 그 조금 도톰한 흡수력이 좋은 그런 재질의 이런 자료를 활용하시면 색에 있어서의 어떤 베이스가 섞여 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뭐 엠보 연습, 수지 연습, 연필로 결 연습부터 기본적인 연습이 꾸준하신 분들은 기본 틀에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정말 색소 배합, 중화 이런 데서 또 한 번 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영구인들은 슬럼프가 굉장히 많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때 혼자서 이렇게 색소를 배합에 있어서 체킹하는 공부들 계속 손등에도 발라보고 그리고 이런 실험도 해보면서 어떤 색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색전환이 될 건지조차도. 그래서 나중에 또 피부 파악이 됐을 때 이런 색은 더더욱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좀 깔끔하게 이렇게 공부를 또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형은 수지나 엠보를 할 수 있는 제형이고, 칼라 소스 같은 경우는 머신도 가능합니다. 예, 머신도 가능한데 제형에 있어서 워터 베이스의 제형과 글리세린 베이스의 제형을 봤을 때 칼라 소스는 글리세린 베이스의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터랑은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예, 글리세린은 이렇게 색을 딱 키친타올에 묻혀서 물을 떨어뜨려도 옆으로 퍼지는 색소들은 일반적으로 글리세린이라고 해도 수분들만 들어가 있는 수분 부분만 퍼지는 거거든요. 글리세린 부분은 딱 굳어서 더 이상 퍼지지가 않아요. 그죠? 틀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같이 이게 쫙 펴지거든요.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색소에 있어서 글리세린 베이스와 워터 베이스의 차이. 피부도 마찬가지. 워터 베이스를 쓸 때는 흡착력은 빠르고 좋으나 피부에서 퍼질 확률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깊이 조절이라든지 압 조절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색이 조금 덜 들어가도 뻑뻑한 색소만 글리세린 베이스의 색소를 써서 아이라인을 할 경우 색이 주입되는 건 조금 답답스럽고, 또 유분기가 많은 라이너에는 또 들어가기는 좀 힘드나 색이 퍼지는 건 좀 맞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글리세린하고 워터 베이스를 믹스를 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니들도 뭐 사말을 쓰는 경우도 많고. 이게 지금 워터 베이스의 색소입니다. 그죠? 확연히 차이가 확 나죠. 그죠? 이건 완전 그라데이션 형식으로 쫙 펼쳐져 버리죠. 그죠? 네, 이렇게 색소에 있어서 비교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혼자도 공부할 수 있으면서 색소의 특성과 색깔에 있어서의 눈과 그리고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중화색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본 수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 색소 믹스를 기초반들은 꼭 하게끔 합니다. 거의 뭐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걸려가면서도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 이유는 색소는 매번 그렇게 공부하려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딱 한 번 정도는 하루 잡아서 색에 있어서의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다음에 두고두고 색소를 쓰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소가 어떤 색소인지, 그리고 어떤 제형의 색소인지, 그리고 어떤 베이스의 기본 베이스가 뭔지를 알고 쓰시는 것이 앞으로 시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리스크들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들어보시고 같이 해보시면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방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